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올해 겨울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추울 것이다 라는 예상에 천연가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천연가스 가격은 날씨에 대한 연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소외된 고배당주 중소형 펀드가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펀드들 다양하죠.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장 대표적인 종목들을 담기 때문에 펀드별로 차별화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외된 고배당주에만 집중적으로 특히 중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가 나왔다라고 해서 투자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글로벌 MLCC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G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MLCC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천연가스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먼저 천연가스의 가격 동향부터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그 천연가스 선물 가격입니다. 평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작년 11월 말에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역대 최악의 추위가 발생하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천연가스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그 이후 겨울철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반짝 단기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 겨울도 추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기상청에서 분석이 나오기를 올해는 그렇게 춥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그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년 새 44%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채권의 수익률도 부진했습니다. 신한금투 선물 ETN 1년 새 45%바였고요. 반면에 천연가스가 하락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인버스 ETN은 95%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작년이 워낙에 추웠기 때문에 올해도 추울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학습 효과에 의한 투자였는데 이 천연가스 투자에서는 이 학습 효과가 그다지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해양기상청의 그 자료를 보면 미국의 중국부를 제외한 지역이 전년보다 기온이 상승할 확률 최대 50% 이상까지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전역에 북극 한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중북부 지방을 강타한 혹한으로 시카고, 그다음에 일리노이주의 올해 2월 기온은 영하 30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의 혹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재고는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의 성패는 날씨입니다.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파생 상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날씨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이 이상기후라는 그 변수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날씨 예측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또 잦은 날씨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기사에서는 다른 자산과 분산 투자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가 대표적으로 원유입니다. 물론 원유도 날씨에 대한 영향을 당연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와는 다르게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등락 심하고요. 또 원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투기 수요가 뭐 50% 이상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과는 약간 별개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하려면 그 자산에 단독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 상관계수가 낮은 다른 자산을 함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셔야 수익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함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7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소외된 배당주, 중소형주 전용 펀드가 나온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나왔었던 그런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형주나 시장에서 잘 알려진 고배당주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면 KTNG나 SK텔레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고배당주니까 이런 종목을 공통점으로 담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내에서 이제 차별화를 두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한국투자에서 나온 고배당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고배당 중소형주 그리고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 가치주를 선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어느 정도 그 연동성이 적어서 시장 대비 상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보시면 연 3에서 4%의 배당 수익과 4에서 6%의 자본 수익을 더해서 도합 10%의 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10.52%의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 자산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저금리 그다음에 그 저성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싶은 투자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서 리스크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펀드는 이제 중소형 배당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 펀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거죠.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든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중소형 배당주 펀드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투자 대안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중소형 소외주에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도 한 번쯤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24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MLCC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내 대표 MLCC 관련주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MLCC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이 5G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은 MLCC가 기기당 1000개 들어간다면 5G 스마트폰은 1200개에서 1300개로 탑재량이 20-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MLCC는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콘덴서이기 때문에 그 전류를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5G 같은 경우 4G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를 쓰면서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MLCC가 4G 스마트폰보다 5G 스마트폰에 더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5G 기지국에도 대당 16,000개의 MLCC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5G 기지국 수는 9만 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10만 대까지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MLCC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를 MLCC 관련주,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요. 그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입니다. 보시는 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양적 성장을 이어갔다가 양적 성장의 한계로 2019년까지 하락했지만 5G 스마트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삼성전기를 포함한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글로벌 MLCC 업체 주가를 보시면은 그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야게오,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보다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기를 포함한 5G 관련 IT 부품주로 시장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세 가지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양호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비 지표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당분간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경제 지표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